안녕하세요. 월요일 엄마표 일기 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행 다녀온 것들을 사진을 가지고 영상 편집을 좀 했었는데요. 원래는 블로그 포스팅으로 하려고 쓰던 그런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랑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슬라이드 넘어가는 것처럼 해도 너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그냥 사진첩 훑어보시는 느낌으로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한 2주 전쯤에 국립중앙과학관의 폴 류은 교수님께서 나사 홍보대사시거든요. 달 탐사에 대해서 강연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갔다 왔어요. 요 최근에 달 탐사 우주선 정말 많이 관심 있게 보도되고 있고 우리가 또 돌아오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과정들을 이런 지식이 없는 엄마보다는 이런 강연에 가서 들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데리고 갔었는데 막상 저는 그 강연에서 뭐 달에 대한, 화성에 대한, 뭐 물이나 뭐 이런 자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가 귀에 콕 박혔던 건 왜 다른 이야기였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팀 작업을 할 때에는 잘 못한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개인적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팀 작업을 못할까? 그거는 아무래도 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 관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못할까?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었어요. 주제는 엄마들은 절친이 있나요? 입니다. 절친이 있으세요? 저는 절친이 30 중반 넘어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절친 이야기 하기 전에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인가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랑 인문학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꼭 한 번씩 물어요. 친구가 뭐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처음 만난 엄마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 친구들, 뭐 나이가 같은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나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네 마음 잘 알아주면 그게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나이는 1도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저의 절친은 6살 많은 언니가 있기도 하고 8살이나 어린 동생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살면서 쭉 생각을 해보면 가장 친한 친구는 아마 그 사람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만나기도 했고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날 위해 대신 화낼 수 있고 짜증 부릴 수 있고 나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저의 실패하는 과정들을 묵묵히 지켜봐주면서 그래도 네가 최고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좋은 친구들이 많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놓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던 부분들을 못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수를 10년 넘게 같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얘가 또 왜 이러니? 그러고 한번 다독여주고 이렇게 넘어온 친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친구 이야기하는데 아까 전에 나사 이야기하면서 협동력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크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통 뭔가 성과를 얻고 잘하면 부모님 어떻게 하시나요? 잘했어. 훌륭해.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예요. 이 친구들은 개인 역량을 발휘할 때 주변에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잖아요. 역시 너 정말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고 아이들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자잘한 실패들이 있을 수 있으나
부모님들이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다시 딛고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삶에 부모님이 안 계신 나의 내 아이들의 작은 사생활, 작은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공간에서는 내 아이가 오롯이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개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제가 저의 삶을 비춰보아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저도 뭐 실패들이 엄청 있었겠죠. 엄마표 하는 사람이 타서 문제집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재를 만들어서 쓸 때 A4 한두 장 이렇게 꺼내놓고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메이커 있는 문제집도 아니고 종이를 들면서 아니 이것도 교재라고 막 이렇게 제 눈앞에서 흔들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엄청 좌절을 하겠죠. 그래 나는 메이커가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아니야 네가 최고야. 너는 문제집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 넌 네 머리에 다 들어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교재 잘 못 만들잖아. 문제집 없으면 수업 못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묵묵히 끌어온 언니죠. 친구가 있고 그런 지지를 해줄 때에 제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어린 나이에 인문학을 가르쳐? 그 어려운 걸? 아니 너는 대체 왜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 사랑하는 동생들이 얘기를 해. 언니는 특별해. 세상에 5%야. 아니 3%야. 네가 제일 특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아 그래 나는 특별함을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친구라는 것은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다독여주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설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인 거죠. 130층, 150층짜리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건물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무엇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땅을 강화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아주 길고 튼튼한 철심들을 바닥에 박아요. 굉장히 여러 개요. 그 건물을 지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집안이 연약하고 물렁물렁한 땅들은 그런 철심을 많이 박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야만 그 높은 건물의 무게를 이 바닥이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 바닥 강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높은 건물을 올리는 것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재료를 수집하고 높이 쌓기 위해 공을 들이는 건 스스로 하는 일이겠지만 그런데 집안이 약하면 높이 쌓기도 전에 무너지고 마는 거잖아요. 이런 팀 작업들 자체가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고 또 다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같이 힘든 과정 속에서 있는 건데 잘할 수 있어. 다독여가면서 이건 어떨까?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데 나 혼자 지금 힘들다고 짜증 부리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다 같이 역량이 좋은 친구들인데 성격도 좋아야겠죠. 근데 어울리는 법을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어울리는 법은 과연 누가 알려줄 수 있냐? 그냥 친구들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친구들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했으면 우리 주변에 친구들 한 100명 돼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 100명, 1000명 돼야 돼요. 지나가면서 옷깃만 스치면 친구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옷깃이 스친다고 다 친구를 할 수는 없겠죠. 친구가 꼭 많아야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친구가 너무 많으면 친구한테 관심이 더 많이 쏠려서 또 나의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것보다 친구와의 우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베프를 만들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 친구들과의 나의 생각이 부딪히고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을 때 또는 내가 재밌자고 한 일에 친구가 상처받았거나 그 친구가 나한테 재밌자고 한 일에 내가 혹시 자존심이 건들렸을 때 우리가 친구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바도 있지만 물론 집에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좋은 친구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친구를 붙여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만나는 내 아이의 친구들에게
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디테일하게 뭐 네가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했었어야지 이런 거 말고, 그럴 때는 그 친구 마음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아, 네가 마음이 좀 안 좋았겠다. 근데 그 친구가 아마 너의 이런 깊은 마음을 잘 몰랐으니까 네가 그 부분을 좀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사과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좋은 친구라면, 너가 정말 잃지 않고 싶은 친구라면 네가 먼저 다가가야 해. 그런 용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 엄마도 친구가 있어야 하고, 베프가 있어야 하고,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가 어떤 노력을 해봤는지, 양질의 결과를 받는지, 친구와의 문제 속에서 잘 해결해 나갔던 그런 방법들,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이한테 조언이 가능한 거겠죠. 본인도 성공한 상황이 없는데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얻어야 할 때에 그 친구의 마음을 만지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안 되면 인연 끊어 뭐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할 때에는 네가 좀 더 숙이고 들어가렴, 그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도록 키우려면 엄마의 역량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만 아이가 훌륭히 자랐다 하더라도, 능력이 출중하고 엄청 똑똑하고 사회에 귀한 그런 자원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좀 못해서 사회에 쓰일 수 없으면 그게 또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요즘 책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의 성향들을 뭐 써놓는 것들을, 책을 보면 그래요. 일은 회사에 와서 배워도 된다. 그 아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끈기와 노력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데, 다만 협력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그거는 회사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땅에 밑기반을 튼튼히 만들어준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의 역량보다 인성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협동하는데, 팀으로 활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재원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과연 얼만큼 엄마로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엄마는 얼마나 좋은 베프를 가지고 있는지, 베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만나서 그냥 가벼운 수다 떨고 차 마시고 이 정도 말고, 시댁 욕하는 게 막 깊은 건 아니니까, 남편 욕하는 게 깊은 건 아니니까, 요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다르지만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모범이 되는 엄마를 보고 관계를 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또 어려운 관계 속에서 엄마는 이렇게 하던데 나도 엄마처럼 해봐야지 하는 생각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또 깊은 조언, 마음의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고 싶은 부모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근데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단순히 밥하고 공부 가르쳐주고 케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 또한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주간 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신적 유산이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토일 잘 아이들이랑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